안녕하세요.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박성황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신정부가 탄생하고 일본의 기시다 총리 정권 하에서 한일 관계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경우에 궁극적으로는 지소미아 문제까지 풀어지게 되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인수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인수위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인수위원회 외교 안보위원들의 면면을 보면은 결국 이 지소미아 문제가 거론이 될 거고, 한일 관계의 여러 가지 연착륙 수순에 의해서 지소미아까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서 제가 지소미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과 일본에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강제징용 관련해서 일본 기업들에 대해서 재산을 환수하는 조치가 한국과 일본에서 지혜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또 여기에 보답해서 일본이 경제제재 조치를 해제를 하면 한국과 일본은 과거의 정상적인 한일 관계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다음 문제가 되는 게 이 지소미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가 돼도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오늘 미리서 한번 예측을 해본다는 거죠. 지소미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내가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소미아라는 말은 원래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라는 뜻인데, 주로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이 많이 거론이 돼서 지금은 지소미아 그러면은 한일 간의 군사정보포괄협정이다, 이렇게 보통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고 여러 나라와 함께 하는 걸 지소미아라고 이렇게 보통 통칭을 합니다. 그래서 지소미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한국은 지금 정찰기만 있습니다. 일본은 정찰 유성이 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소미아 내용을 보면 한국에서 정찰기에서 얻은 정보를 일본한테 주고, 또 한국은 휴민트가 많죠. 북한에 직접 탈북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해서 이런 얻은 정보를 일본한테 주고, 일본은 대신 정찰 유성이 8대가 지금 한국을 돌고 있습니다. 그 정찰 유성의 첩보, 그 다음에 이지스함의 고급 첩보, 이걸 한국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양측이 서간에 윈윈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소미아 추진구를 보면 한국은 지금 일본을 포함해서 총 35곳 정도로 통계를 잡고 있고, 일본은 딱 자기네들이 할 때만 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호주, 인도, 한국 정도. 그래서 일본이 아무 데하고나 정보 교류를 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걸 우리가 쉽게 느낄 수가 있죠. 군사 정보 교류는 보통 이렇게, 우리 한국 입장에서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지금 정보 교류를 한다면 이렇게 도표를 만들면 이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한미동맹이죠. 미국과 일본은 미일동맹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아직 동맹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지소미아로 군사 협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이 미일동맹과 같이 연대감이 미일동맹보다 훨씬 못합니다. 지금 한미동맹이. 그래서 미국과 한국의 정보 교류도 미국과 일본의 정보 교류보다 훨씬 더 못하는 거죠.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과 정보 교류에서 한국은 손해날 게 하나도 없죠. 왜? 미국은 첩보 유성 등등 여러 가지 군사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정보 교류에서 미국과 손해날 게 없고 훨씬 많은 걸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훨씬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왜? 군사적으로 많은 첨단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걸 빗대서 얘기하면 한국과 일본은 과연 정보 교류해가지고 어느 나라가 더 이익이 될까, 어느 나라가 더 손해가 될까, 우리가 쉽게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지소미아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실무적인 면하고, 그리고 또 하나 군사 안보적인 면에서 두 개를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소미아가 왜 필요하다? 실무적인 면에서 이렇습니다. 우리는 첨단 장비가 부족합니다. 우리 아직 유성을 우리가 제대로 쏘아오지 못하고 있죠. 일본은 지금 정찰 유성이 8대가 돌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정찰기가 있습니다. 물론 정찰 유선하고 정찰기하고는 능력이 너무나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우리는 정찰기로서 첩보를 수집하고 일본은 정찰 위성으로 첩보를 수집하고 있죠. 문제는 또 강대국들이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핵, 이 정보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안보 관련 첩보가 우리한테는 기묘하다는 겁니다. 실무적으로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지소미아가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세계 군사력 순위를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은 육군이 우세하죠. 일본은 해군이 우세합니다. 그런데 이 군사력 순위가 거의 5년 전부터 일본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우수한 건 뭐겠습니까? 바로 첨단 장비입니다. 그리고 일본의 해군입니다. 일본과 한국이 만약에 어떤 군사적인 충돌이 있을 때는 당연히 육군이 아니고 해군이겠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해군력을 잠깐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지스함이 한국에서는 3척이고 일본은 8척이죠. 또 일본은 준 이지스함이 6척이 있습니다. 일본은 헬기 항모, 강습 상륙함 이렇게 해서 7척이 있고 우리는 2척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잠수함인데 4,000톤급 이상이 일본은 21기가 있는데 우리는 4,000톤급 이하만 있습니다. 초계기, 헬기 더더욱 많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소미아 필요성을 우리가 여기서 군사 안보적인 면에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일부러 거꾸로 여기다 올렸습니다. 거꾸로 올리면 우리 한국이 도대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지정학적인 불리함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또 하나,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우리는 지금 군사안보적으로 수집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보기에는 또 하나 중요한 건 우리는 독도를 수호해야 됩니다. 또 하나, 지소미아 필요성은 미일 동맹을 견제하는 게 한미동맹이죠. 한미동맹이 지금처럼 약하면 안 됩니다. 미일 동맹을 견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지소미아라는 걸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지소미아가 가장 우리가 효력을 보이는 건 북한 핵미사일 수집입니다. 만약에 동해상에 북한의 미사일이 떨어졌다면 한국에서는 발사 순간에는 한국이 잘할 수 있고 떨어지는 순간은 한국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왜? 일본 근처에 떨어지기 때문에. 일본이 떨어지는 순간은 낙하 순간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일본이 바로 핵미사일 정보 수집에 있어서 정보 협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또 첩보 위성 8대를 가지고 있는 일본의 여러 가지 과학적 현대적 데이터가 한국에는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양국이 2016년에 지소미아를 체결했는데 약 4년 동안 주고받은 정보는 24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양국에서 정보를 교환할 때는 각 군의 간부들, 우수한 간부들이 그 나라에 폐가 없는 그리고 최소한의 정보를 상대방에 주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로 마구잡이 이 정보를 그런 거 넘기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는 걸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소미아하고 독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독도 얘기를 하느냐,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이죠. 상대를 알아야 우리의 전략을 세우고 상대에 대해서 방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과 일본 사이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독도 문제입니다. 이 독도를 우리가 지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일본의 군사 동향을 알아야 되고 일본의 군사력을 알아야 되고 일본의 작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방법은 지금 뭐가 있습니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 이죠. 우리가 일본과 정보 교류를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그걸 탐지를 해내야 된다는 거죠. 독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독도를 기점으로서 200캐리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캐리를 선언하면 한국, 남한의 4배입니다. 200캐리 내에서는 배타적 경제협력구역이죠. 그러니까 한국, 남한의 4배 되는 바다에서 있는 모든 자원을 배타적으로 가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독도가 얼마만큼 중요한 거 알겠죠. 오키노 도리시마라는 섬이 있습니다. 도쿄로부터 1700km가 떨어지는 이 섬은 바위밖에 없습니다. 독도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 이 바위가 밀물 때는 안 보이고 썰물 때만 보입니다. 그런 이 조그마한 돌덩어리를 일본은 여기다 자기네 땅이라고 하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200캐리 선언해서 자기네 영토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일본의 땅덩어리와 똑같은 해양 면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탐을 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독도를 우리가 잘못하면 일본한테 송두리째 넘겨줄 가능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독도를 지켜야 한다. 독도를 지키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이승만 대통령께서 독도 수호지를 1952년에 선포했는데 이승만 라인이 있죠. 당시 평화 라인이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됐든 우리는 독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섬을 지배를 하고 있는가 이걸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은 1974년과 1988년에 베트남으로부터 존슨 사우스 암초와 가베 남초를 빼앗았습니다. 1992년에 필리핀으로부터 미스치프 암초를 빼앗으면서 중국은 남중국해를 전체를 자기가 엮어가지고 자기네 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974년, 1988년, 1992년이 각각 베트남은 미국 닉슨 대통령이 핀치에 몰렸을 때,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아주 공개에 몰렸을 때 중국이 바로 베트남을 지배했을 때고, 또 필리핀은 필리핀과 미국 사이가 안 좋았을 때 필리핀의 수빅 해군기지와 클라크 공군기지를 철수했을 때 바로 중국이 필리핀의 그 미스치프 암초를 침입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강대국들의 도서 침략을 보면 바로 그 나라가 가장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침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독도 문제를 쉽게 생각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일본의 군사 동향을 알고 군사력을 파악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1963년에 미쯔야 갱큐라는 일본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뭐냐면 바로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는 프로젝트인데 그 프로젝트가 1963년에 해서 지금까지 계속 되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지소미아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정보 협력을 통해서 적어도 그 내용은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주변 환경은 우리가 알고 일본의 군사 동향 그리고 군사력을 철저히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소미아를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면 북한, 일본의 군사 동향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동향도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소미아를 그냥 단순히 반대하는 게 아니고 지소미아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가 이걸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